안녕하세요. 운동선수입니다. 오늘 주식 투자 이슈상 관심 종목들을 살펴보다가 저는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주가 3연 하한가를 맞았더라고요. 개인들은 정말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제목의 부제로 주식시장 정말 무섭다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젠 최근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 대략 44,000원, 그러니까 지지선 지지선에서 대략 44,000원 수준에서 마이너스 70%, 현재 12,600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직접 찍어 보시면 마이너스 30%를 3일 연속을 맞았습니다. 여기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대략 14만 명 정도가 주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큰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아, 뒤에 보면 또 종목별 투자자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 어떤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하한가 세 번을 맞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는 개인의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대 매매로 개인의 물량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신라젠이 개미 눈물 뺀 신라젠이 증시에 남긴 진 기록들, 실질주주 최다 14만 개미 군단의 짓밟힌 꿈, 3년 순손실 1,800억, 코스닥 내 최대 적자 기업, 43%까지 치솟은 대차 잔고, 전 상장사 1위, 상장사 1년 만에 대주주 2천억, 엑싯도 이래죠.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2천억을 매도 쳤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보니까 2013년 장외 주식으로 시작을 했던데, 현재 항암제 펜사백에 대한 임상이 전격적으로 중단되면서 사실 신라제뿐만 아니고 지금 시장 정체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주, 코스닥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주가 대폭락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는 대략 8천억 시가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만에 10조, 12배에 도달하는 주가에 도달한 거죠. 엄청난 거죠. 저도 이때 주식을 시작하던 초창기였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이 바이오주를 더 사야 되는가 하던 고민을 하던 시기였지만 저는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튼 이 임상이 전격 중단됐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쳤고 현재 1조 원에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 진 기록들이 어떤 기록이냐 조금 더 살펴보니까 2년가량 바이오주 랠리가 있긴 했었습니다.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같은 그런 종목들에서 재미를 많이 본 투자자분들이 계시죠. 저도 이 자료들을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신화를 쓸 종목으로 신라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소액 투자자분들이 대략 15만 명 정도, 지난해 말 기준이라고는 하는데 모든 상장사 가운데 압도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적자 기업이라는 아이러니가 있었네요. 2018년에는 500억 수준, 2017년에 500억, 600억 수준이네요.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신라젠은 주가 상승은 오히려 실적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셈인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 비율이 40%가 넘어서다 보니까 신라젠의 실질 대주주는 공매도 세력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2천억치 주식을 판 대주주. 이거 뒤에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연의 일체라고 하기에는 좀 별로긴 하더라고요. 이게
2017년 말에 보시면 160만 주 정도, 그러니까 한 주당 평균 8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뭐 최고치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주가가 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주가대였던 것 같은데, 이때 문훈상 대표가 대략 1,300억 원치를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뒤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상장 1년 만에 대주주 측이 2천억 원 정도를 현금화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아마도 이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신라젠 주주 카페에 가입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략 보시면 3억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반대매매. 그리고 37살이면 저랑 연령대도 사실 비슷하고 저 역시도 직장인이긴 한데 저랑 비슷한 어떤 상황의 직장인 분이 대략 2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5만 원대도 안 팔고 더 올라갈 거라고 아마도 버티셨겠죠. 그러다가 지금 상황에 이른 것 같은데 이거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아는 동생이 뭐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내서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데, 이분은 한 5억 정도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장난 아닌데, 그 대주주들은 2천억을 현금화했다라고 하니까 이분들 돈 다 모아가지고 그 대표 내지는 대주주들한테 돈이 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머리에서 피가 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대주주의 신라젠 대주주, 그러니까 문은상 대표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임직원들 대략 2천억 원 정도를 1년 사이에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2018년도 초에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은상 대표가 대략 1,300억 원 정도 보유 지분의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판매를 했을 때, 그 매도를 했을 때 이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주가 상승에 의해서 본인 재산이 이렇게 산정이 될 텐데, 그 현금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신은 뭐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본인도 주가가 상승을 해서 실제 자산으로는 잡히지만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 이 돈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돈을 내기 위해서 1,300억 원을 현금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황상 또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2019년 8월 기사인데 한 임원이 전무급이라고 합니다. 대략 80억 원 정도를 매도를 하고 나갔다고 해요. 이것도 관련해서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 대표가 사내 주가 먹튀하고 발 빼는 직원이 있었다, 인정한다. 하지만 회사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어, 이 펜타사 개발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펜사백에 대한 사전 정보를 회사에서는 개입할 수도 없었고 절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알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도 뭐 일개 저는 뭐 직장인 나부랭이긴 하지만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특히 이 바이오 회사라는 회사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쪽은 특히 모르지만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없긴 하지만 이 결과들이 온오프식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정성적인 내용들은 뭐 제가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이게 정말 데이터에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대표 정도 되는 분이 알기가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잘라서 얘기를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기사를 좀 더 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뜬 기사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2010
2018년 1월 초에 1,300억 원 정도 지분을 매도하신 그 주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세금 내기 위해서, 여기 제가 자료를 또 첨부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실현 소득의 1,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지분 매도는 거액의 탈세자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악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한 것도 모자라 매각 대금을 이용해 이쪽 왼쪽에 보시면 65억대 부촌 주택을 샀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죠. 그리고 한 소액주주는 당시 주식 매각과 부동산 매입 과정과 목적, 그리고 당시 주식 매각의 이유로 들었던 세금 납부에 대한 관련된 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저도 뭐 설명은 스토리를 보면은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런 증빙 자료는 그러면 실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서 소액주주 그런 그 카페에서도 보셨지만, 아유, 이 사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단순히 이런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난다는 거는 쉽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뭐 2억, 3억, 5억 결혼 자금이고 이게 생활 자금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문은상 대표께서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것이고 먹튀는 없었다. 자금을 더 빌려와서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겠다라고 8월 4일에 강조를 하셨다고 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저도 문은상 대표께서 왼쪽에 안경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안구 쪽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2018년 5월에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진 뒤 안구 적출을 하셨었고, 그리고 3개월의 시한부 판정도 받았었는데 이후에 20번, 20번 정도 이상의 수술을 받았고 현재 실명한 상태로 이렇게 건강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은 그 부분을 별개로 놓고 봤을 때 이분은 어쨌든 1,300억을 그 당시에 현금화 시켰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든 뭐 실제로 세금을 내셨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1분기 1월 고 언저리쯤인 거죠. 주가를 30% 정도 판매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는 뭐 10만 주를 더 추가로 매입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20억 정도인 거죠. 몇 프로입니까? 이게 1300억에 비해서. 그래서 뭐 3연속, 4연속 하한가를 모면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아유, 이게 참 좀 씁쓸한 것 같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참 이분이 개인적으로 뭐 노력을 한다, 그리고 건강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겠지만 과연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좀 짜여진 연출인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이분이 정말 그렇지만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좀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예.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아유, 이거 보면 좀 예. 제가 좀 더 사실 이 기사들, 그러니까 이 주주 카페에서 좀 더 극단적인 얘기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건 좀 약간 뭐 기분이 좀 묘해서 그거는 담진 않았는데 좀 더 찾아보니 뭐 찾아봤다기보다는 확인해 보시면은 바이오주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들 듣고 계셨잖아요. 앞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신라젠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돈을 가장 오히려 못 버는 최대 적자 기업이라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더 그 반대 모양을 띄고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잘 나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과연 신라젠이 어떻게 회생을 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리고 이 주주분들 중에 일부께서 이 자료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참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예.
저도 관심 종목으로 바이오주를 이렇게 올려서 좀 카테고리 분류돼 있었고, 지금 보면은 제가 아홉 종목이죠. 아홉 종목 정도를 올리겠는데, 저도 뭐 바이오주 유명한 종목들도 너무 많고, 너무 파이프라인 좋은 그런 종목들도 많지만,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쭉 끌어왔습니다. 이 아홉 종목이 정말 뭐 특출난 종목이라서 올린 건 아니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가 있다라는 거 정도를 그냥 공유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략 보시면 왼쪽에 신라젠이라든지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정지를 먹었죠. 그리고 이 신라젠도 하한가 맞고 완전 이탈을 한 이런 모양의 차트를 가진 바이오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판매가 그래도 그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탄탄한 배경이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지지를 약간 벗어난 추세이긴 하지만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아마도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에서 최근에 전반적인 이런 하락세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지지선을 내려간 느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 오른쪽의 경우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바이오주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오스테미 임플란트 같은 종목도 있긴 한데,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던 종목이긴 한데, 생각보다 상승 추세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파이프라인도 좋고 현재 매출도 잘 나고 있는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절대 저는 바이오주는 현재로선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고 절대 관심 종목도 아니니까,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한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기 그 실적을 새로 갱신했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전 세계의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많이 눌림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추세가 이탈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마찬가지로 한번 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종목일 것 같긴 한데, 저도 매수한 거 전혀 없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업로드한 날짜 기준으로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헬릭 스미스인가요? 그 두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바이오주 전반적인 추세에 맞춰서 상당히 하락을 해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하단 지지는 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느낌이 완전 추세 이탈을 하고 완전 이제 더 이상 좀 회생이 쉽지 않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실적들이 잘 나오고 그 배경이 탄탄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정확하게 바이오주는 아니지만 오히려 상승 추세를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드물게 있다 하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대체로 제가 어, 실적들에 대해서는 손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에서는 담진 않았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보시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으면서 향후 파이프라인도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상승 추세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기들도 지나가고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잘 관찰하고 공부해서 좋은 수익률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여러분 투자에 실질적으로 돈이 벌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공유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공부가 많이 됐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 감사합니다.